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장진영입니다. 웨이시어 TV. 네. 네. 아토3 그 스펙 중에서 네. 배터리 프리컨디셔너 네. 그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근데 저도 스펙이 좀 이상한 게 들어가 있던데. 네. 그래서 저도 네. 그 제보를 듣고 네. 설마 없겠거니. 그쭉 매뉴얼을 다 검토를 해봤죠 우리가. 네. 그래가지고 네. 매뉴얼을 싹 봤어요. 네. 봤는데 온도 제어 시스템이라고는 있는데 그건 뭐 어느 전기차에나 네, 다 있죠. 그거는 사실 네. 다 있는 거라서. 그리고 히트펌프도 있고 히트펌프는 네. 뭐 당연히 LFP는 있어야죠. PT 히터도 있고 네. 다 있어요. 네. 다 있는데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기능이 아무리 봐도 안 써 있어요. 그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기능이 없으면 겨울철에 삼원계도 불편하거든요. 그쵸. 얘도 사실은 프리컨디셔닝을 안 하면 막상 충전소에 갔을 때 적절한 속도로 충전이 되질 않거든요. 이피트 18분이 안 나와. 절대 절대 안 나와요. 막 35분까지도 늘어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문의 많이 받아요. 아니 왜 이피트 가서 물렸는데 속도가 왜 나온다. 안 나오냐 속도가. 그래서 제가 프리컨디셔닝 하셨죠? 그랬더니 그게 뭐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비게이션으로 충전기를 찾으시고 네. 그리고 가시면 자동으로 프리컨디셔닝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충전소에 도착하면 이미 적정 온도로 올라가 있어서 빠른 전력을 받을 준비를 배터리가 갖추고 있을 거다. 오,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네. 목적지를 이제 가시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네. 목적지 찍고 그 다음에 경유지 추가가 있어요. 경유지 추가. 네, 경유지 추가의 중간 정도에 내가 네. 원하는 충전소를 입력하면 네. 경유지를 가는 동안 네. 프리컨디셔닝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인 기능이고 네. LFP는 저온의 반응성이 확실히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이게 배터리는 전자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부하를 내는 거라 네. 화학 작용을 통해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온에서는 화학 반응 자체가 아주 둔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온도를 적정 온도까지 배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배터리가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 있는 최저 온도가 한 20도 정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온이라고 네. 표현하는, 그러니까 배터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기차에. 네. 모든 셀들이 20도를 넘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레이 EV 겨울에 네네. 영하 6도인가요? 7도인가 영하 그때 그때 했는데 배터리 온도를 초반에 높여야 되니까 그렇죠. 이 충전 속도가 초반에는 안 나오다가, 왜냐하면 배터리 히팅하는데 전력을 다 쓰다가 점점점 이제 충전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배터리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부터예요. 그리고 레이 EV가 가지고 있는 충전 속도가 제대로 나오는 구간이 이제 배터리가 거의 20도 정도에 도달했을 때 그때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컨디셔닝이라는 게 추운 겨울철에 충전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조건을 맞춰 놓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주행을 막 열심히 많이 한 상태에서도 영하의 날씨에서는 제속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배터리의 온도를 프리컨디셔닝으로 최적으로 맞춰주지 못해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세워놓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죠. 옆에 가서 이제 충전을 해버리잖아요. 네. 난리 나는 거야, 이러면. 그렇죠. 네. 그럼 LFP는 계속 배터리 히팅을 위해서 일정 온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속도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력 손실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시간,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충전이 안 돼. 그럼 막 1시간씩 물려놔도 막 충전이 얼마 안 되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영하의 날씨에선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작년 겨울이었죠. 네. 테슬라 LFP 모델들이 미국에서 네네. 다들 얼어가지고 테슬라 LFP 모델에는 프리컨디셔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하면서 네. 그걸 딱 활성화를 시키고 충전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세워놨다가 그렇죠. 세워놨다가 네, 네. 이제 하니까. 이러면 이제 문제가 LFP도 좀 크게 된다.
근데 LFP가 기본적으로도 충전을 빠르게 걸 수 없어요. 이 화학적 특성상. 그런데 이런 문제점까지 더해지면 그래서 사실 프리컨디셔닝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빠져 있다는 게 조금 의외였어요, 사실은. 이게 왜 빠져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기술이 안 돼서 빠져 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아, 그건 말이 네, 안 돼요. 말이 왜냐면 안 있을 게 돼요. 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필요의 문제가 아닐까. 음. 아토3가 사실 이 프리컨디셔닝 기능까지 넣지 않아도 중국에 이미 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저우라든지 또 상하이라든지 이런 데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주요 전기차 수출국 중에서 가장 중국이 또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 동남아란 말이죠. 그렇죠. 네. 동남아 시장 1대1로라고 해가지고 많이 네네네. 공을 들였잖아요. 특히 또 전기차를 싸게 공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까 방금 얘기한 1대1로로 네네. 너무 GDP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이 동남아 말하자면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중국이 마치 꼬붕처럼 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야 전기차도 우리가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하고 뭐 너희들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 하면서 대장 노릇 미국처럼 그런 역할을 지금 동남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동남아에서는 사실 프리컨디셔닝 이게 필요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없지. 네, 없죠. 그러니까 아토3는 지금 이 중국에서 처음에 2,400 정도에 출시가 됐다가 최근에 2,200으로 가격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11% 작년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원가 절감을 해야 되니까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없어도 팔 때 많아. 굳이 뭐 넣을 필요 있겠느냐라고 상품 기획이 그렇게 맞춰진 거죠. 그렇죠. 일단 동남아하고 보통 비아디가 잘 나가는 곳이 호주, 네, 호주도 네. 상관없지. 남미, 남미도 뭐 네. 상관없지. 더운 지역이에요. 남미 공장 또 설립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네. 남미에서 은근히 잘 팔리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상품 기획을 할 때 시장 분석을 해요. 네. 그러면서 기능을 넣고 빼고 이걸 조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가 가장 전 세계에서 화려한 옵션과 편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름에 40도, 겨울에 20도, 60도가 왔다 갔다 하는 진짜 미친 국가라고. 그 어. 위아래로 네. 맥시멈 해서 80도가 차이가 나요, 거의. 그렇지. 네. 뭐 막 45도 올라가고 막 영하 제가 군 생활하던 30도까지도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철원 네. 화천 지역은요, 영하 37도, 38도 그래요? 이렇게까지 야,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는 이게 이래서 그래요. 우리나라의 전기차든 내연차든 하이브리드든 갑작스럽게 발전을 해서 성능이면 성능, 옵션이면 옵션, 또 요즘엔 내구성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 경찰 따돌리던 아반떼 맞죠? 아반떼요. 그 탱크야 도대체 뭐야? 이게 산업 환경이 음. 이 뭐랄까 우리나라 이 기후 환경 때문에 좀 더 유리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네. 그 방산 수출도 요새 잘 하잖아요. 네. 예전에 뭐 독일 뭐 레오파드라든가 뭐 여러 전차라든가 이런 걸 비교하면 네. 얘네들은 이제 사막이나 이런 더운 지역에 나갈 때 네. 데저트 팩을 따로 만들고 네. 이게 뭐 러시아라든가 추운 지역에 뭐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 나갈 때는 네. 또 그 윈터 패키지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그 패키지가 없어요. 그냥 디폴트야? 네. 다 돼 거기서. 근데 거기서 물어봐요. 너네 네. 왜 그 사막 패키지가 없냐? 그냥 돌리세요. 돌아가요. 네. 그리고 너네 왜 눈 그 패키지가 없냐? 우리 그냥 돌리면 돌아가요. 이런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처음에 다 놀라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후 환경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산업을. 네. 이게 우연찮게 되게 유리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품 관련해서 이 로컬라이징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중국은 얼마든지 팔 데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상품성을 그 어떤 기후에서도 맞게 조율을 할 필요성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크잖아요. 국가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거기는 이제 성으로 지역을 구분하는데 그 성 지역마다
자동차 회사가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만 팔면 웬만한 작은 나라 하나 파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로컬라이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80평 집에 살면 집 아무데나 놔도 되는데 그렇죠. 10평 오피스텔에 살면 아 그러면 좀 완전히 뭐 시스템식으로 막 공간을 분리해야 돼요. 막 여러분들 주택 관련해서 나 이렇게 삽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유튜브 프로그램들 보시면 9평 10평을 거실, 바, 부엌, 뭐 침실 뭐 이렇게 다 구분해서 그쵸. 엄청나게 알뜰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납 공간도 되게 막 창의적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왜 지금에 와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냐면 아주 극한의 혹서기와 극한의 혹한기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에서 벌써 엔지니어들 마인드가 전천후 멀티플레이어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토3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이 기능이 빠져 있다. 근데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이거 정말 치명적이다. 조금 치명적인 것 같긴 해요. 이게. 겨울 길면 한 4개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추운 아주 배터리 충전에 영향을 주는 계절은 그 중에서 한 2개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겨울 한겨울이죠 이제. 네. 그러면 전기차 사가지고 5분의 1, 6분의 1? 그렇네요. 네. 12개월 중에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거의 뭐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상품성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걸 확인하지 않으시면 충전이 왜 안 되지? 왜 이렇게밖에 성능이 안 나오지? 당황을 한다고. 음. 네.